같이 이번에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 32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지금 32살인데 이분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2살에 어떻게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지? 라는 궁금증 때문에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제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카리스마와 그 뒤에 가진 부드러움이 아주 너무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는 그런 분이십니다. 콘레드 호텔 상무이사로 일하고 계신 박경숙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콘레드 서울 말씀을 해주셨는데 30살 넘어서 제가 갑자기 미쳤어요. 이대로 못 살겠다. 정말 미치도록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미치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이는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이미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한 1년을 아이를 붙들고 5살짜리, 그러니까 만으로 한 3살 반이었겠죠? 엄마 새 삶을 살아도 될까? 정말 그러고 허구한 날 붙잡고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걔가 눈망울을 정말 눈을 뻐끔뻐끔 하는데 울면서, 근데 엉엉 울지도 않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한마디를 1년 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세상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삶을 포기했을 때 내 아이한테 그게 좋을까? 아니면 지금 잠시 내 삶을 찾아서 아이와 떠나 있다 하더라도 먼 훗날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는 게 좋을까라는 양쪽의 기로에서 저는 제가 아파트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지금 잠시 이별을 하고 내 삶을 찾은 다음에, 우리는 정말 이기적이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남편 위해서 살아, 아이 위해서 살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남편한테 좋은 아내가 될 수 없고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내 행복은 상관없어, 희생을 하면서. 근데 인간인지라 원데이 보상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때로는 죽음까지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떠나고 싶었어요. 일단 그때의 삶에서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스위스 호텔 학교를 갔는데 그 호텔 학교 학비가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32평. 5천만 원 정도 만약에 아파트가 했다면 제가 7, 8천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억지로 해서 갔는데 그 7천만 원이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되게 만들면 된다. 내 삶의 투자가 된다면, 그리고 먼 훗날 그것보다 훨씬 큰 돈으로가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떳떳하다면 나는 그 7, 8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다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냥 미친 짓이 아니라 정말 멋진 도전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못했다고, 10이면 10사람이 다 못했다고 나도 안 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왜 바보처럼 나도 할까? 왜 내 스스로 나를 평가절하시키고 시작도 안 해보고 그냥 끝내버릴까? 그 미친 짓에 미쳤기 때문에 아마 용기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 실행하는 용기가 바로 도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이제 돌아오니까 35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저희 아이는 2학년 2학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또 포기할 수는, 왜냐하면 결국 그래서 주저앉으면 우리의 떨어졌던 시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꿋꿋하게 내 길을 가자. 근데 제 강점이기도 하고 아니면 약점이기도 한 게, 저는 누가 밟으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기, 그래? 그럼 박경숙은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줘 볼까? 라는 그런 오기가 정말 끊임없이 속에서 발동을 하면서, 내가 이대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식 떼버리고 그 외국으로 도망간 미친 니은녀 니은, 독한 니은녀 니은, 아파트 한 채 버리고 온 니은녀 니은, 이런 소리에 나를 묻히고 내가 결국 남들과 똑같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삶, 기대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때 저한테 필요했던 것이 나를 믿어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를 한번 믿기로 했습니다. 너무 슬프게 아무도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믿어주지 않을 때, 나라도 나를 믿지 않으면 저는 그동안 공들여서 쌓으려고 했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그리고 정말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지푸라기를 잡았어요. 그게 제가 그레나이트 서울의 5개월 계약직 하우스키핑 오더테이커라는 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서는 제가 매니저가 돼야 될 나이로 보나 35 아줌마의 매니저가 그래도 돼야 될 그런 연배고 그런 스펙인데, 호텔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잡을 안 주더라고요. 뜨거운 감자다. 그리고 일찌감치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외국인 기업을 가거나, 비서, 예전에 제가 Executive Secretary를 했는데 비서를 하거나, 그런 쉬운 잡을 찾아가는 게 아마 본인한테 좋을 거다. 그리고 그거 이상은 줄 수 없다. 근데 제가 기다려서 나온 잡이 그 5개월 계약직이더라고요. 전 인정하기 싫었죠,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47만 원 그때 급여였어요. 그리고 정말 5개월 후에 박경숙 씨는 떠나셔야 됩니다라고 도장을 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또 선택인데, 그럼 제가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쉬운 길을 가자. 외국인 회사를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갔었을 겁니다. 그 전에 이력도 있고. 근데 제가 가고자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근데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정말 5개월 계약직에 말도 안 되는, 듣도 보도 정말 못한 그런 잡을 제가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그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긴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분당에 살았는데, 여러분들 아실 분들 계시겠지만 94년도만 해도 그 트랜스포테이션이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그것도 미터가 아니라 뭐 얼마, 3만 원, 뭐 몇만 원 이렇게 해서 가야 됐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죠. 제가 분당에 살았는데 그 한남대교 거기까지 오는 그 왕복 들인 교통비가 제 급여의 2배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 잡을 테이크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급여가 얼마라는 것을 한동안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또다시 미친 니은녀 니은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까. 그리고 네가 며칠이나 버티겠냐. 근데 저는 하고 싶었고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또 긍정적인 오기가 발동을 해서, 박경숙, 너라도 너를 믿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너 스스로 그래 난 안 될 거야.
그래, 쉬운 길을 가자.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가자. 그러지 말자. 가보자. 남들이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해낸다면 근사하지 않을까. 10명 중에 10명이 여태까지 안 됐다면 11번째 박경숙은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그 새벽 그 강을 건너면서 그 당시만 해도 하얏트 로고가 빨간색 초생달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눈물이 저도 모르게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길을 눈물로 가지만 절대 5개월 후에 회사에서 나한테 떠나란 얘기 못하게 하겠다.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게 만들겠다.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한 게 나는 다를 수 있다. 긍정적인 다름을 만들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박경숙이 있어야 나를 인정할 거예요. 내가 암만 몇 개 국어를 하고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들이 나를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호텔이었기 때문에 고객들과 직원들과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박경숙이라는 존재를 알고 아,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이 일한 것은 더블체크 할 필요도 없어. 이건 누가 했어? 박경숙.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공을 쫓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장을 쫓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주 즐기는, 정말 재미있고 그러면서 그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진지하게 온 내 영혼을 담아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대한테 성공은 결과로 다가오는 거지 그게 그대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금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50이 넘은 지금도 저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근데 죽을 때까지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속에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것을 저는 지금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흔들릴 때는 억지로 안 흔들리려고 하면 왜 그 반성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몸에 힘만 가고 아니면 꺾여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흔들리는 채로 제 몸을 그 순간은 맡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제 중심은 꿋꿋하게 제 뿌리를 내리고 서서 그래, 흔들리다가 제자리로만 돌아오자. 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를 내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나를 늘 평가받길 원해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상사가, 내 동료가. 그러면서 나는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아요. 믿어주지도 않아요. 지지하지도 않고 응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직업상 정말 많은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저희 부모님은 절대 호텔리어는 안 된다 그래요. 너 3대 업종 중에 하나다. 왜 대학 나와서 영어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일을 하며 급여도 많지 않고 조금만 연봉에 언제 승진될지 모르고 그런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 그 일 시키려고 비싼 돈 들여서 유학 보냈는 줄 아느냐. 이러신다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저는 사실 제가 또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도 부모님을 거역하고 네 길을 가라라는 얘기는 차마 못해요. 하지만 제가 반드시 얘기해 주는 것은 앞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대의 마음속에서 나온 목소리를 들어봐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그 누구도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 혼자만 있다고 생각할 때 그대가 정말 진정으로 속에서 가고 싶은 길, 내가 나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뭐가 들릴 거다. 그게 바로 그대가 가야 될 길이라고 난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믿어주는 거다. 잘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어. 옆에서 아무도 응원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나는 너를 믿어줄게. 한번 해봐. 라는 얘기를 스스로에게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흔들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를 믿어주고 그게 미쳤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지만 저는 뭐 요즘 사실 뭐 미쳐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유행처럼. 저는 근데 그런 마케팅의 어떤 뭐 단어나 아니면 유행성처럼이 아니라 저는 장인 정신을 누구보다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달란트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전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 달란트란 말, 탤런트라고도 하고 뭐 재능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도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갖고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데이 나는 임원이 될 거야. 난 CEO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한 우물을 깊게 파다 보면 어느 날 자기가 태산만큼 커져 있는 걸 느껴요. 저는 솔직히 5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할 때 20년 전에 오늘의 제가 있을 거란 생각은 감히 못했습니다. 5기로 사람들이 못한다는 것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손에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나 즐겼기 때문에 매 순간 진지하게 그렇다고 재미없게가 아니라 재미있게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고스란히 나한테 있을 거다. 우리는 결과를 생각할 때 뭐 아니면 도를 생각해요. 백 아니면 빵.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죠? 라는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실패했다 그러면 그대한테 남는 게 없을까? 실패해도 내가 좋아했던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했다면 그 과정은 고스란히 저한테 재산으로 남는 거고요. 제가 또 다른 도전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얻은 그 어마어마한 성장이 엄청난 기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2번째 성공하게 하거나 3번째 성공하게 합니다. 저는 사람이 행복을 꿈꾸듯이 저도 행복을 꿈꿉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꿈꿔요. 근데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서 행복을 꿈꾸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의 걸 취하면서 옳지 않은 방법을 택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행복해지려고 너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전 과연 그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당당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게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기로에서 고민하신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거를 듣고 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응원해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수 있다. 다만 흔들릴 때 내가 버틸 힘, 이겨낼 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버커밍하는 거, 극복하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불어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멋진 성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리고 원데이 그것이 나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